본이야, 네. 담배 하나 질러봐. 담배가 여기 있구나. 송량이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올림픽대로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차라리 더블로 개발하는 광명시흥지구는 어떨까요? 묻고 더블로 가. 삼기 신도시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서울시 경계에서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자, 엄청 가깝다. 교통편도 좋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일단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3기 신도시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등이 있었는데 이쪽 지역이 약간 부족했죠. 물론 과천의 과천이나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은 있었지만, 자, 큼지막한 게 필요했는데 이번에 떡하니 광명 시흥지구에서 이쪽에 발표를 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서울 경계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에 이제 구로구랑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있다라는 점이 메리트라고 하는데요. 과연 정말로 교통편이 좋을지도 한번 보고요. 사업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시가 모여서 신도시를 형성했죠. 광명이랑 시흥. 면적으로 따지자면 1271만 제곱, 평수로 한 사람의 384만 평에서, 자, 여의도의 4.3배 규모고 신도시를 포함해서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라는 거죠. 자족도시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요. 기존의 일산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을 형성했다면 여기는 일자리 등을 많이 공급을 해서 스스로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급 규모는 7만 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한 점은 분양 물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것도 발표가 나왔었죠.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이 광명시흥 지구의 전체 물량 7만 호 중 40%인 2만 8천 가구는 민간 분양, 우리들이 좋아하는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등 민간 분양으로 하겠다. 그리고 1만 8천 가구는 공공 분양으로 나올 것. 결론적으로 2만 8천 플러스 1만 8천 하면은 4만 6천 가구가 공급이 되겠다. 자, 엄청나게 많은 물량,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다 플러스 여의도 면적의 1.300, 약 380만 제곱미터는 공원, 녹지, 수변공원 등을 조성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친환경 도시를 꿈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271만 제곱인데 그중에 380만 제곱이니까 약 30% 정도가 녹지를 조성을 하겠다. 공원, 녹지, 수변공원 등이 30%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좋죠. 그리고 교통대책이 나왔는데요. 자, 기존에 존재하는 1호선, 2호선, 7호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신안산선, 계획 중인 GTX-B, 그리고 예타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자, 여기에 구로 차량기지 이전 노선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노선을 활용하겠다. 자, 1호선 이렇게 지나가고, 자, 요쪽에서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기존 노선. 2호선은 자, 이렇게 지나가죠. 7호선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나마 7호선이 좀 가깝고 1호선도 약간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까우니까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요 정도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km, 여기까지 2km. 광명 시흥에서 아무리 가깝더라도 2km 이상 걸립니다. 그냥 도보로 걷기에는 먼 노선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역 신설을 요쪽에 이제 가운데다 한다는 얘기인데요. 요 보시면 요 조그맣게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예비 타당성 중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것도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신안산선은 자, 이렇게 점선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가까운 역이라 하더라도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1km는 걸리겠네요. 자, 여기도 걸어다니 거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 이번에 나온 게 이렇게 길게 경전철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경전철이 실제로 된다 그래도 한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월급 판교선도 이렇게 있습니다. 신안산선과 공유를 하면서 자, 여기서 이렇게 월곶 판교선이 가는데 여기도 안타깝지만 자, 광명시흥을 뚫고 가진 않는다. 그래서 광명시흥을 뚫고 가는 유일한 지하철역은 자, 예비 타당성 중인 제2경인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경전철이 만약에 생긴다면 자, 이렇게 뚫고 지나가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명시흥을 뚫고 가는 노선은 현재까지는 2개가 있는데 동서로 연결하는 이 경인선이 예상이 되고요. 남북으로 연결하는 자, 이번에 발표한 경전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안산선, 월곶 판교선, 제2경인선들을 하나하나 지도를 모아서 한꺼번에 취합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카카오 지도를 일단 보여드리고, 여기서 광명시흥지구가 어디에 생기냐, 바로 요 지역에 생기는데요. 이렇게 보면 모르니까 좀 흐리게 하면, 자, 요 자리에 생긴다라는 얘기죠.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광명이랑 시흥이랑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쪽은 이제 시흥 지역이고 이쪽은 이제 광명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명 IC랑 안현 JC 요 사이에 있고요. 자, 밑으로 봤을 땐 남광명 JC 여기가 한 끝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호선은 이쪽에 한 개 가는 거 파란색 보이시죠? 자, 이쪽에도 1호선. 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광명역이랑 맞닿게 되고요. 7호선은 이쪽에 이렇게 가고요. 자, 2호선은 이쪽에 이렇게 간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km라고 적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지더라도 한 2km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이제 신안산선을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신안산선이랑 가까운 역은 자, 요 밑쪽에 장내 학원역, 그 다음에 매화역이 좀 가까운데요. 그래도 완전히 이렇게 맞닿은 거리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중심부에서는 거리가 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독산이나 시흥 살거리랑은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최소한 이렇게 봤을 때 한 4km 이상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도 직접적으로 맞닿지는 않는다. 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뚫고 가는 곳은 어디라 그랬죠? 제2경인선이라 그랬죠. 제2경인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노량진에서 시작해서 청하까지, 인천까지 연결이 되고요. 기존의 1호선 노선을 공유해서 구로까지 가고, 자, 여기서부터 쭉쭉쭉 가가지고 시흥, 광명을 통과해서 인천 노년에서 청야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구로 차량기지 얘기했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요쯤에 이제 구로 차량기지가 있는데, 자, 요게 일단은 광명의 노은사동으로 이동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구로 차량기지 기존의 계획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를 약간 흐리게 해서 보면, 자, 어떻게 됐죠? 제2경인선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중간쯤에 해가지고 노은사동에 차량기지를 만든다는데, 하지만 만약에 제2경인선이 된다면 굳이 여기다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 라인에 아무 데다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오비락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구로 차량기지 절대 반대서 조건부 찬성으로 급선회한 광명시. 제2경인선이 이렇게 이어진다면 굳이 광명시에다 차량기지를 안 놔둬도 된다라는 위기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건부 찬성으로 급선회 했다라는 얘기죠. 어찌됐든 제2경인선이 완공이 된다면 광명시흥을 뚫고 갈 것이다. 제2경인선이랑 광명시흥이랑 이렇게 겹쳐서 보면 광명시흥에 역신설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2경인선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 요쯤이 역이 신설될 것이다. 그 역은 제2경인선에 역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월판선, 판교랑 월곶으로 있는 이 라인이 있고요. 그 라인 중에 일부는 신안산선 요 라인을 공유하겠다라는 거죠. 최근 뉴스를 보자면 2020년 12월 29일 날 경강선 월곶 판교선 내년 8월 착공, 2025년 개통해가지고 요거는 좀 진도가 빠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짓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요거를 또 이렇게 겹쳐서 본다면 판교 있고요. 자, 월곶 있고요. 요 광명시흥 밑에 쪽을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선은 이제 신안산선을 공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광명시흥 지구에 있어서 월곶 판교나 신안산선은 어차피 여기 똑같다라는 얘기죠. 동서로 광명시흥을 뚫고 가는 게 제2경인선이었다면 남북으로 뚫고 가는 거는 요 경전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발표만 났지 언제 완공이 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남쪽으로 보자면 광명역과 기존에는 1.7km 떨어져 있지만 경전철을 통해서 광명역과 이어지고요. 광명역 1호선, 신안산선, 그 다음에 KTX까지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맞닿는 역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되겠고요. 그 위로 더 간다면 신도림역까지 연결이 돼서 신도림역은 1호선, 7호선, GTX B 노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도심으로의 접근이 쉬워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역 2호선, 1호선, 7호선을 활용을 하고요. 2024년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 신안산성이 남쪽 밑으로 지나가지만 겹치진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노선을 이제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월판손이 또 같이 신안산선이랑 공유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까지는 뚫고 지나가지 않아서 아쉬웠다면 자, 이제 두 개의 노선이 뚫고 가겠다. 일단 동서로 경인성이 이렇게 광명시흥을 뚫고 간다는 거고요. 자, 남북으로 아쉬웠다. 그 노선을 경전철이 채우고요. 자, 위쪽으로는 심도림역, 밑에는 광명역을 통해서 KTX, GTX 1호선, 2호선, 7호선을 연결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